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자, 일요일 23일입니다. 자, 여기 날짜는 24일. 오늘 전략은 없죠. 휴일인데. 내일 전략 올려드리는 거고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날씨가 참 후덥지근합니다. 자, 우리 증시, 삼성전자 6만 전자까지 갔다 간신히 금요일날 7만 전자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도 간신히 2600 사수를 했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볼 게 뭡니까? 미국 증시 금요일날 어떻게 끝났대? 이게 가장 궁금한 거고. 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느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나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보다는 제가 또 분석해드리는 것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금요일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고 이런 내용으로 볼게요. 기술주 미국 증시 움직임은 51점. 50점보다 위라는 거는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쉬어가는 단계다. 그렇다고 좋다는 것도 아니다. 자, 제약바이오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는데 몇 년 만에 반등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일시적일까? 추세일까? 사업이든 연애든 주식 투자든 모두 분위기 파악,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갑자기 왜 코로나? 금요일날 코로나 뉴스가 막 확진자 늘어난다고 나오고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반짝 움직이는 모습은 나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코스피 2600 지켜줄까? 너무 오른 2차전지 종목 관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다우존스, S&P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면 뭡니까?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큰 상승은 아니에요. 보합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스닥도 파란불이지만 보합권에 끝났다.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다. 독일 증시만 약보합이고 나머지는 다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보합에 끝났는데 이게 위로 가려고 준비 중인지 아래로 가려고 준비 중인지 그게 궁금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미국 증시 금요일 하루만 보고서는 답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매일매일 보면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답부터 드리자면 공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벌써부터 제가 말을 해드렸었고, 그렇죠? 계속 그것을 유지해가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종목 변화는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잠시 후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은, 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특이점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그게 또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약간의 음봉으로 나왔어요. 캔들이 길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부쩍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래량 늘은 거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캔들만 보시고 거래량은 기존 날짜하고 비슷하다. 거래량이 늘었는데 기존 날짜하고 왜 비슷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항상 월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지만은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3일 연속 이틀이죠. 이틀. 이날은 음봉이지만 상승한 것 같고 이틀 동안 소폭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날은 2% 빠졌죠. 많이 빠진 날이지, 2%는. 그리고 0.2 보합에 끝났는데 이날도 거래량은 늘었어요. 이건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렇다. 자, 전날 2% 빠지고 그 다음날 연속으로 급락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나스닥 차트는 여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어떠한 자리냐, 그걸 엔비디아 보면서 답을 찾아 드릴게요. 자, 바로 엔비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은 2.86%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 빠져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기술주들 움직임, 나스닥 움직임을 뭘 놓고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느냐? 도깨비밸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 여기 갭상승이 여기서 엔비디아가 왜 나왔습니까? AI 때문에 나온 거예요.
AI 때문에 실적 좋고, 야, 확실히 AI 때문에, 야, 엔비디아 매출이 늘고 분위기 좋더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 탈피, 야, 여기서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설명하는 AI. 응? 좀 더 구체적인 AI를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출범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기대감이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 기대감이 오른 것은 한 번만 더 빠지면 일단은 다 내줍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호재성 출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지켜주었던 자리, 요 자리 있죠. 엔비디아가 요 자리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것을 보면서 기술주 종목들 체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신빙성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잘 보면 앞으로 대응을 하자. 그 전에는 공격적으로 너무 가지 말자.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증시를 이야기하는 거지. 보는 것을 엔비디아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그렇게 보고 있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서학개미 분들한테 해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서학개미님들한테는 엔비디아 거래하면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증시 파악을 하면서 뭘 보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증시가 대장은 아니잖아요.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대장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 미국 종목을 보면서 우리나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AI 관련주가 왜 오릅니까? 미국 엔비디아 등등 이런 애들이 올라오니까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테슬라 한번 봅니다. 전날 급락이 나오고 나서 추가 하락이 1.10%가 나왔는데 아래 꼬리는 좀 남기긴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을 뭐 또다시 올라간다, 아니면 또다시 급락 나온다, 이걸 섣부른 위아래 판단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또 미국 서학개미님들은 또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ETF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이야기고,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운에 맡기는 레버리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운에 맡기는 거는 운에 맡기는 거, 그것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을 봐야겠죠. 다행히도 10년물은 파란색입니다. 10년물은 파란색.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잠깐 쉬어가고 있어요. 자, 이것도 또다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 일단은 채권 수익률 10년물짜리는 오르지는 않았다. 자, 그럼 2년물짜리도 한번 봐야겠죠? 2년물짜리도 다행히 빨간색은 아닙니다. 다행히 빨간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볼게요. 화이자를 한번 봤습니다. 화이자를 왜 보느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는 중간중간 한 달 전부터 중간중간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제약바이오는 한두 종목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1차 매수만 일단 해놓고 들고 가보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뒤로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란 얘기죠. 자, 화이자도 보면 최근 일주일간 질금질금 올라와서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네요. 금요일날 1.7% 올랐네요.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 많이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바이오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한번 연봉을 볼게요. 연봉.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급등한 거 다 내줬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씩. 자, 이런 움직임이 왜 보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똑같아요. 야, 얘 봐라. 연봉을 보니, 자, 이게 연봉이란 말이에요. 월봉.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1년, 하나, 둘, 셋, 2년 반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2년 반 동안. 그렇죠? 2년 반 동안 빠졌어. 자, 그러면은 코로나 수혜 보기 직전까지 왔으니까 얘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야? 그리고 증시도 다우나 나스닥, 야, 최근에도 올라서 좀 조정받을 때 아니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야, 얘 화이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 이쪽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얘가 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도 시장 흐름이 좋아. 야, 반도체 쭉쭉 더 갈 것 같고 2차 전지 더 갈 것 같고 그런 분위기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일시적이고 제약바이오가 또 내려오면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매기가 조금은 쏠릴 수 있다. 여기까지만 답을 드릴게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6만 전자까지 내려왔었죠. 금요일날. 이렇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자, 그런데 간신히 7만 전자는 지켜줬어요. 7만 전자 지켜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600은 지켜줬습니다. 자, 30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장중 저점과 장중 종가는 30포인트 차이가 나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그렇죠? 금요일날 아침에 쭉 개파락이 나왔다가 쭉 올라갔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야, 2600 밑에 가니까 강하게 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 더 지켜봐야 된다.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이것은 대개 파생하는 분들은 갭 메꾸러 내려오겠지. 갭에다가 매수를 미리 걸어놔요. 그거 매수돼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이 2600 밑에서는 무조건 저가 매수다 이런 분위기에 막 가는 것이 아니고 갭 부분 자리에 미리 매수 걸어놓은 거 매수돼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즉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에서는 2570 금요일날 저점 찍은 요 자리를 계속 테스트 한번 하겠다. 압박을 줘가면서 여기를 지켜주는지 지켜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켜주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릴렉스하게 가자. 그렇게 저는 답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보면 이렇게 파란불이 훨씬 많습니다. 반도체는 딱 삼성전자는 빼놓고라도 딱 두 종목 보면 답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을 해드렸죠. 자, 하나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가 큰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고 그 다음날 반등은 나왔지만은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은 나오지는 않았다. 금요일날 또 하나마이크론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걱정거리가 없거나 좀 용감하신 분들은 좀 지켜보고 천천히 가도 늦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답을 내려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도 힘이 빠졌고 그럼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이 외국인 사는 거 신경 안 쓴다. 기관을 봐야 돼. 기관. 자, 한미반도체 기관은 들어왔어요. 기관은 들어왔지만은 제가 개인이라면 지금은 안 들어간다. 자, 한미반도체가 여기에서 또 경계감이 있잖아. 그럼 요만큼 먹으려고 들어가느냐? 그것은 용감하신 분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간단합니다. 손절가 잡고 하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잘 하나요? 안 하거든.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처럼 한미반도체 놓쳐서 배 아팠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한미반도체 노래 부르면서 먹을 만치 먹었단 말이야. 우린. 그렇죠? 그런데 배 아픈 게 뭐였습니까? 조정 받으면 이동평균선 어디에선가 우리가 매수할 겁니다. 계속 기다렸죠. 기다렸다 갑자기 이날 상한가가 나왔죠. 이거 놓쳐갖고 배가 아팠단 말이야. 주식은 미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한미반도체 여기서 다시 못 들어간 게 배는 아팠어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려고는 좀 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벌써 먼저 갔지. 자, 그래서 저는 LNF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드린 겁니다. 근데 보기 좋게 성공을 했죠. 이틀 만에 20%를 먹었어요. 이틀 만에. 상한가까지는 못 먹었지만,
한미 반도체 놓친 거 아쉬움을 이거를 달래줬다. 자, 이거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메리트가 뭐였습니까? 남들 오를 때 얘는 빠졌단 얘기예요. 남들 오를 때. 남들 오를 때 34만원 고점을 찍고 하나, 둘, 3개월, 거의 4개월 동안 빠졌단 얘기예요. 얘는 4개월 동안. 주봉으로 보면 4개월 동안 계속 빠져요. 4개월 동안. 월봉으로 보면 4개월 동안 빼. 그래서, 얘의 메리트는 그냥 저가 메리트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너무 오른 종목 쳐다보지 말고 메리트 있는 브랜드 가치 있고 메리트 있는 종목 중에 많이 빠진 거를 봐라. 그걸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벌써 또 늦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얘네가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는지. LNF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양봉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월요일날 또 어떻게 되는지 요것을 보면서 흐름 파악을 하고 다음 포지션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2차 전지 관리 방법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얘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유명한 여기저기 전문가가 누가 고수인지는 뭐 모르는 거고, 그렇죠? 에코프로 발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괜히 떨어진다고 말했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간다가 말했다가 또 떨어지고, 괜히 섣불리 에코프로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저도 에코프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종목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 저는 20년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와 본 결과 너무 오른 것은 언젠가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거는 진리다. 그러나 에코플루가 언제 떨어질지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단 이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손절가 11선 잡고 하시면 돼요. 5일선은 너무 짧아요. 5일선은 너무 짧습니다. 5일선은 장중에 건드렸다 퍼였다 건드렸다 했다. 그래서 지금 92만 9천 원이 21선이에요. 100만 원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건 너무 길어요. 11선을 잡고 가세요. 11선. 11선을 꼭 잡고 가세요. 전환선을 잡고 가든지. 11선이 전환선하고 비슷합니다. 손절가 그거 잡고. 장중의 손절가가 아니고 종가 기준을 잡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너무 오른 것은 좀 피하자. 그렇게 저는 답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은 LNF 남들 갈 때 얘는 참 얘 투자한 사람들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런 종목을 들어가서 우리 먹고 나왔다는 거. 그게 진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른 종목은 언젠가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자, 코스피 2600 지켜줄까?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다 이야기해드렸죠. 자, 2600 무조건 한 번 더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600 안착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가시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저의 광고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시황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미리 알고 싶은 거가 순환매는 어떻게 잡고 순환매 종목을 먼저 조금 더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공간을 만들었어요. 멤버십 공간에 들어가시면은 제 유튜브 보시면 멤버십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입을 하시면 2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월 24,000원. 커피 몇 잔 안 드시면 됩니다. 커피 몇 잔 안 드시고 순환매, 야,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순환매 미리 매수해서 올라갈 때 먹고 나올까, 그런 종목을 쭉 나열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 매수가가 어디고 매도 어디서 매일매일 그렇게 리딩을 해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월 24,000원이니까. 그렇죠? 월 24,000원 커피 몇 잔 안 먹고 이 시황 전략글보다는 더 디테일한 순환매 종목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 쭉 나열해주고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 공간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번 체험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 영상 올려드리고 이따 저녁에 처음으로 그 멤버십 공간에 다음 주, 즉 내일부터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앞으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 거니까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은 과감히 어떤 업종은 버려야 될지 이런 것을 한번 쭉 종목 나열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밸류였습니다.